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명언입니다. Pursue some path, however narrow and crooked, in which you can walk with love and reverence. 아무리 좁고 굽은 길이라도 사랑과 경외심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추구하라. 자, 먼저 오늘의 명언은 첫 단어가 동사로 시작하는군요. pursue라는 동사는 뭐뭐를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뒤에 나온 단어의 뜻만 알면 여기까지는 해석이 굉장히 쉽겠죠. 뒤에 나온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Some path. 여기서 some은 그냥 어떤 이런 뜻이고요. path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pursue, 추구하라, some path, 어떤 길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pursue라는 동사만 있고 앞에는 어떤 주어가 나와 있지 않죠.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영어에서 이제 명령문이라고 부르는데, 명령문은 그 앞에 사실상 you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너는 걸어라 어떤 길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명령을 할 때는 당연히 상대방을 꼭 you라고 부르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한테 하는 얘기임을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제 you를 보통 생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뒤에 pursue some path 바로 뒤쪽에 뭔가 좀 생소한 그런 구조가 나오죠. 보시면 갑자기 콤마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이 막 이어지다가 그 말이 끝나니까 다시 한번 콤마가 딱 찍힙니다. 이런 거를 보실 때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영어에서 흔한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보통은요, 영어에서는 뭔가 강조하거나 아니면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문장 중간에 콤마를 찍고 그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콤마와 콤마 사이에 들어간 이만큼, 이 부분은 뭔가 여기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것이 바로 however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쓰면은 보통은 but과 같은 그러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뒤에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이 나오면 조금 뜻이 달라져요. 보통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however 형용사, 그러면 아무리 형용사 하더라도, 부사하면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사하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꾸미는 단어죠.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 한, 인 이런 단어들인데, 영어에서 가장 쉬운 형용사 중에 하나가 아마 제 생각에는 pretty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쁜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무리 예쁘더라도,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사는 일반적으로 한국어로는 뭐뭐하게 이렇게 많이 끝나고요. 영어로는 ly로 끝나는 단어들이 많죠. 그래서 slowly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느리게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however slowly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느리게 뭐뭐 하더라도, 이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however 바로 뒤에 나온 이 단어들만 알면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narrow란 단어는 이제 좁은이라는 형용사고요. crooked라는 말은 비뚤어진, 뒤틀린 또는 구부러진이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좁고 구부러졌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앞에 있는 문장과 합쳐보니까 무슨 부연 설명을 하고 싶었는지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ursue some path, 어떤 길을 추구하시오. However narrow and crooked, 얼마나 그 길이 좁고 구부러져 있더라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장을 딱 보려고 하는데 조금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in which라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당신이라는 이제 주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리고 그 뒤를 보아하니 with,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로 love, 사랑, 그리고 reverence. reverence란 말은 이제 경외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그리고 경외심과 함께 또는 사랑과 경외심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면요. 당신은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경외심으로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가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in which에서 먼저 which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which가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some path, 여기서 이제 path가 길이니까요. 이 단어를 꾸며주는 말을 넣고 싶어요. 이 문장에다가 어떠한 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한국어로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사랑과 경외심으로 걸을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길이라는 단어 바로 앞쪽에 한국어는요, 모든 수식어를 다 집어넣습니다. 당신이 사랑과 경외심으로 걸을 수 있는 이라는 말을 다 넣고 그 다음에 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어는 완전히 정반대로 그렇게 긴 어떤 수식하는 말들은 뒤쪽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뒤로 무조건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나왔던 이 녀석에 대한 그런 수식하는 말이다라는 그런 표시로 이 path라는 여기서 이 path라는 명사를 다시 한번 뒤에 써주는데 그때 that이나 which 같은 말을 써서 한 번 더 내가 명시를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which가 쓰여져 있죠. which는 뭐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어느 또는 뭐 어느 것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path란 단어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받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in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신이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한번 직접 여기에 영어로 써볼게요. You can walk. 당신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한국어는 뭐 그 길에서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되죠.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 walk라는 동사를 가지고 뒤에다가 뭐 어디에서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전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path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전치사는 바로 in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다 그러면 보통 you walk in the path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you can walk in the path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요. which라고 path를 다시 한번 표시해주는 이런 단어 앞에도 in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해석하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네, 각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를 이제 모국어로 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단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뭐 떨어져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뭐 어디까지나 영어는 한국어와는 너무 공통점이 없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현 방식이 그냥 그런 거고요. 단어 배열 순서가 그렇고 언어 체계가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전체 문장의 의미가 대략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Pursue, 추구하십시오. Some path, 어떤 길을. However narrow and crooked, 아무리 좁고 굽어져 있더라도 그 길에서 당신이 걸을 수 있는 사랑과
과 경외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의역하면 아무리 좁고 굽은 길이라도 사랑과 경외심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추구하라가 되겠습니다. 이 명언은 미국의 철학자이자 작가 그리고 사회운동가였던 헨리 데이비드 thoreau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운동가였던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걷는 길이라는 것은 그 길에 따라서 이 걷는 난이도가 조금 다르죠. 평탄하고 그다지 힘들지 않은 그런 길이 있고 좁고 아주 울퉁불퉁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묘사하는 이 길은 정말 좁고 그런 굽은 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당신이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사랑과 경외심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추구하십시오. 즉, 편안하게 그냥 걸을 수 있더라도 가치가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더라도 가치 있는 길을 걸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런 오늘의 명언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